일단 LC는 이동상을 용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펌프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이동상 용매를 시스템 안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압력을 줘야 되는데 이 펌프 헤드라고 하는 이 박스 안에서 실린더라고 하는 봉 두 개가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압력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매가 일로 나와요. 일로 나오게 돼서 인젝터 쪽으로 가게 되고, 인젝터에서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동상과 시료가 함께 컬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컬럼이 달린 상태는 아닌데, 그래서 컬럼에 이동을 하게 되면 컬럼에서 이제 화합물들 분리가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난 이제 샘플들은 이동상이랑 함께 디텍터로 가게 되고요. 디텍터에서 디텍팅이 되면서 그게 이제 피크 형태로 시그널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LC는 간단하게 컬럼에서 화합물들을 분리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극성도에 따라서 컬럼에 더 달라붙는 애들이 있을 거고 컬럼에서 더 빨리 빠져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리 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용매를 항상 이동상 용매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펌프 보시면 이 이동상 라인이 여기랑 먼저 연결이 있어요. 얘는 디게서라 그래서 이 용매 안에 있는 버블들을 제거하는 장치예요. 원래 FM대로 하려면은 얘는 사실 미세한 기포밖에 제거해 줄 수 없어서 좀 인위적으로 먼저 펌프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좀 큰 기포들을 없애기도 하는데, 안 되면 소니케이션 초음파 세척기로 해가지고 좀 기포를 없애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사용 안 하시는 분도 많죠. 처음에 용매를 채우게 되면 퍼징 작업이라고 해서 기포를 빼줘야 되는데, 그 기포들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컬럼에 들어가게 되면 좀 수명에, 아무래도 컬럼 수명에도 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시스템이 좀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버블을 처음에 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이 밸브, 퍼지 밸브라고 하는 이 검은색 밸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풀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잠글 수가 있는데, 항상 용매를 처음 딱 채우게 되면은 이 라인 안에 기포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용매도 그렇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가지고 기포를 몇 분 동안 빼내셔야 돼요. 이게 육안으로 보여요, 기포들이.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포가 다 빠져나가는지 최소 몇 분 동안 퍼징을 하시고 그 다음 잠가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펌프라고 해서 현재 AB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용매를 그레디언트를 줘가지고 비율을 줘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AB 각각 100% 해서 두 용매 조건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시간대별로 뭐 100대 0, 5분까지 5분부터는 뭐 70대 30, 50대 50 이러면서 시간대별로 비율을 조성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로 두 용매 조건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조건을 이제 용매 설정을 해주는 애가 이제 이쪽이고요. 그래서 펌프 쪽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동일한 일정한 압력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피크가 나오는 시간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한성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펌프가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항상 수리를 가고 유지보수를 가는 것도 가장 펌프가 많고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유지보수할 건 없는데, 뭐 컬럼도 일단 수명이 있기 때문에 컬럼을 다 쓰게 되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UV 디텍터이기 때문에 램프, 얘는 최소 2000시간이에요. 근데 2000시간인데 사실상 한 3000시간 이상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2000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개런티 해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스페어로 하나 미리 구매를 해두시는 게 좀 편하시죠. 우리가 직접 갈 수 있습니까? 쉬운데요. 한번 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갈 때쯤 되면 제가 와서 그때는 한번 제가 해드리고 그냥 드라이버로 이제 잠그는 것 뿐이기 때문에 되게 쉽거든요. 뜨는 건가? 소프트웨어 램프가 안 켜져요. 네. 안 켜지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안 켜진다고 뜨고요. 아니면 시그널이 되게 좀 불안정하게 계속 튈 거예요. 램프의 파장이 되게 불안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뜰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테스트용 램프를 껴가지고 램프 문제가 맞는지 확인을 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매뉴얼 인젝터라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요새는 이제 오토 인젝터를 많이 쓰는데 얘는 이제 샘플을 하나씩밖에 주입을 못해요. 근데 보시면 얘가 루프라 그래서 시료가 여기 잠깐 여기 담기거든요. 제가 찌르면 시료가 여기에 일단 잠깐 저장이 됐다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얘도 용량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써 있는데 20 마이크로리터. 그래서 20 마이크로리터 이상은 안 들어가죠. 근데 얘는 오토 인젝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찌르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사실 이 피크의 A력 값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성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 마이크로리터를 찔렀다고 했는데 사람이 사실 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10 마이크로리터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한성은 조금 오토 인젝터에 비해서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죠. 그러니까 오버해서 넣으면 얘가 알아서 20만 취하는 게 아니네요, 그냥. 오버해서 하면 채우죠. 치우죠. 아 그러면 항상 20만 100 이렇게 찔러도 20만. 그러면 드레인이 어디로 가요? 아 글로 가요? 그러니까 보통 20 마이크로리터 넣는 사람들은 한 21 정도나 20이나 조금 좀 더. 네, 조금 더 넣어가지고 채우면은 나머지는 좀 일로 따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인젝션 주사기로 주사기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소프트웨어 먼저 보시면 아니 제가 앉아서 네. 더 잘 움직이는 의자는 딱 조심하셔야 돼요. 안 돼요. 앞에는 앉아야 되나? 보시면은 제가 4개를 깔았어요. 사실은 2개를 깔았는데 레버드 발사라고 하는 저희가 55살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께서 만지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픈랩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잠깐 켜놨는데 이것도 사실 만지실 일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이 오픈랩 캠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라서 사실은 크게 만지실 일은 없으시고요. 이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은 이제 자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랑 장비랑 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 IP를 줘가지고 사실상 온라인 상태로 해서 컴퓨터에서 명령을 줘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구동시킨 때는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 들어가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그걸 이제 검량선을 그리고 정량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해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저희가 오프라인만 저 작업 컴퓨터에 깔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주시는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오프라인. 아니 제가 깔아드려야 돼요. 아 깔아주셔야 돼요? 근데 얘로는 못 깔고요. 얘는 아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센스 네네네. 때문에 그 라이센스는 얘만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을 깔려면 예전 캠스테이션을 캠스테이션을 깔아주시고 그거를 그 안에 주신 거예요? 아니 제가 깔아드려요. 아 그러세요? 그거는 배포가 안 됩니다. 근데 원래 그것도 타야 되는 건데 서비스 상으로 깔아주시고 네. 소프트웨어가 조금 무거워서 처음에 장비를 키시게 되면 노란색이 떠 있어요. 노란색은 아직 장비가 레디가 안 됐다는 거고 이 녹색은 분석할 준비가 됐다는 색깔 표시예요. 그리고 방금처럼 빨간색 뜨면은 뭐가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장비를 키시면은 다 노란색으로 돼 있을 거고 이 온 버튼을 누르면 이제 레디 상태로 이제 점점 될 거예요. 이니셜라이징 과정을 거치면서
VWD 같은 경우에는 램프가 지금 켜지고 있는 표시거든요. 아직 켜진 건 아니고 얘는 이게 켜지게 되면 녹색으로 바뀌면서 레디가 될 거고, 얘는 컬럼 오븐이라고 해서 분석 조건에 따라서 컬럼 오븐에 이제 컬럼 온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녹색으로 이제 레디가 되는데, 현재는 나 컨트롤, 온도 설정을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레디가 돼요. 얘도 지금 켜졌죠. 그래서 녹색. 그 상태를 알려고 어떤 상태? 거기 클릭하면 뭐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상태가 안 나와요. 이런 노란색이나 색깔만 나와.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왜 아직 레디가 안 됐고 왜 에러가 떴는지는 이렇게 커서가 갖다 대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분석을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이 샘플을 찍기 위한 분석 조건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간편하게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펌프, 인젝터는 매뉴얼이라서 따로 없고요. 컬럼 오븐, 디텍터, VW 이렇게 세 가지 다 각각 분석 조건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각각 눌러서 메뉴를 불러올 수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 보실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잘 사용하시진 않고 컨트롤도 별거 없어요. 온오프 할 거예요. 이 정도. 메소드가 이제 분석 조건 설정인데, 사실 펌프가 가장 분석 조건 잡는 게 가장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등용매 조건을 할 거면은 간단한데, 여기서 보시면 이 용매 이송 속도, 플로우 값을 1mm로 줄 건지, 통상적으로 분석할 때 1mm로 많이 주고요. 아까처럼 퍼징할 때, 그 기포 뺄 때는 5mm로 좀 높여서 줘요. 기포를 빨리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1mm 딱 누르고 엔터를 치면, 오케이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솔벤트 현재 A가 저 갈색병이고 B가 지금 투명한 색깔인데, 지금 메탄올 B에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100% 여기서 주시면 되고, 또 B를 쓰시려면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체크해줘야 되고, 옆에는 그냥 보시기 편하게 물인지 메탄올인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넣어주면 되고, 이거는 물론 50대 50으로 한다면 여기서 50 적어주면 A는 자동으로 변해요. 비율이. 그래서 A, B를 같이 쓸 거면 B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셔 리밋이라고 해서 얘가 버틸 수 있는 압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압력은 얘를 바 단위로 사용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아마 400바짜리 400바까지 버틸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컬럼 달고 분석할 때는 100몇십 바에서 한 70바 정도밖에 안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가 막혔거나 그러면은 400바 이상 올라가겠죠. 그럼 이 리밋을 벗어나게 되면 셧다운이 됩니다. 보통 400 넣으면 돼요. 네, 400까지, 이 시스템은 400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500 넣는다고 해도 뭐 변동이 안 되나요? 500 넣으면 느낌표가 뜨면서 얘는 0에서 400까지 버팁니다. 만약에 저렇게 하고 만약에 오케이 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가 안 되죠. 오케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얘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 방금처럼 느낌표가 뜨면서 범위가 나타날 거예요. 스톱 타임이랑 포스트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스톱 타임은 말 그대로 분석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샘플이 5분대에 다 나온다, 피크가. 그러면 한 여유 있게 한 6분 정도로 끊어주시면 피크 나오고 나서 6분대에 딱 끝나는 거예요, 분석이. 그리고 포스트 타임은 영어 설명드리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용매 조성을 시간대별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석 조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밑에 add, remove, clear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add를 누르시게 되면 창이 하나씩 추가가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remove를 누르면 없어질 거고, 복사도 되고, 뭐 똑같은 조건이면 복사도 되고 잘라내기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5분, 10분, 15분 타임테이블 주고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얘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두면 100대 0으로 될 거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얘는 0분부터 5분까지 이때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80대 20의 비율로 조성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5분에서 10분 동안은 또 80대 20에서 50대 50으로 서서히 바뀌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바뀌는 조건인데 시작은 100대 0으로 끝났는데 끝은 0대 100으로 끝났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압력값이 항상 변하거든요. 압력값이 항상 변하는데 다음 샘플도 사실 100대 0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분석은 0대 100으로 끝났어요. 그럼 어쨌든 100대 0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만약 포스트 타임을 주게 되면 알아서 100대 0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100대 0 조건에서 A 100의 조건에서 압력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 타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0대 100으로 준 다음에 일단 선생님께서 A를 다시 100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그 A 용매에 맞는 그 압력값이 안정화될 때 그 시간 체킹하셔가지고 아니 5분 정도면 다 안정화가 된다 이러시면 이거 5분 딱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값으로 5분을 유지한다는 거죠? 마지막 값에서 100대 0. 100대 0으로 그러니까 5분 동안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안정화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안정화되는 거예요? 시간이구나.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압력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메탄올은 좀 적게 걸리겠죠. 근데 물은 100으로 걸리고 메탄올은 70바로 걸린다고 치고 그럼 0대 100으로 끝났으면 B가 메탄올이라고 치고 그럼 70바로 이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바로 100대 0으로 바꾸면은 100바로 돌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바에서 또 안정화가 돼야 되고 그 시간을 체크하셔가지고 뭐 5분이면 된다 이러면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안정화까지 되는 시간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안정화 과정이 뭐야? 아니면 좀 응용을 하셔서 아니 여기다 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아예 바로 16.0, 뭐 01이나 이런 식으로 바로 바꾸세요. 바로 바꿔서 저거 이거 되지. 바꿔서 아예 5분 동안 이렇게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죠. 좀 5분 동안 안정화 된 거네. 그렇죠. 이게 똑같은 조건이죠. 이게. 그래서 포스트 타임 주는 거랑 포스트 타임. 그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네. 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옆에 보면 플로 값이랑 프레셔 리미트를 주는 메뉴는 굳이 바꾸실 때만 넣으면 돼요. 항상 초기 값을 따라가요. 여기를 만지실 필요 없다.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게 확 바뀌나요 이게? 네, 바뀝니다. 바로 바뀌어요. 바로 바뀌어요. 근데 그 시간 걸린다면서 바뀌어요? 압력이. 그러니까 만약 바로 바꾼다 그러면 서서히 바뀌어요. 압력이 이제 안정화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용매 조성은 바로 바뀌지만 조성은 바로 바뀌는데 압력이 이제 물에 맞는 압력값이 있을 거예요. 물로 가게 되면 100바 정도 걸린다 했죠. 예를 들어서. 근데 바로 바꾸게 되면은 압력도 바로 100바로 뜨는 게 아니에요. 100바까지 또 서서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스템에 압력이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 안정화되는 값이 5분 내로 끝나면 5분으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100바로 유지가 되겠죠. 이제 안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메뉴에는 어드밴스드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 엔지니어들 만지는 거라서 타임 테이블까지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울 때는 그냥 리무브에서 지우시면 되고. 좋다, 다행이네. 컬럼 오븐은 그냥 간단해요. 온도를 몇 도로 줄 건지 분석 조건에 따라서 몇 도로 줄 건지만 쓰면 되고 얘도 한계 범위가 있는데 얘가 80도일 거예요. 10도에서 80도까지 줄 수가 있고 얘는 보면 얘도 똑같이 스톱 타임, 포스트 타임 있죠.
근데 보시면 에즈 펌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톱 타임은 그냥 펌프에서만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다 펌프를 따라간다. 펌프 조건 따라간다. 포스 타임도 마찬가지로 용매 조성 그 관련되기 때문에 얘는 오프로 두시면 되고요. 옆에는 제가 아까 전에 설정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레디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8도 이내에 들어오면은 레디가 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25도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0.8이니까 뭐 24.2에서 25.8 안에만 들어오면 레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온도에 무조건 도달했을 때 레디가 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시죠. 얘도 타임테이블 줄 수 있는데 이거 사용하신 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온도는 항상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주시고요. VWD는 화장. 얘도 분석 조건은 나와 있는 분석 조건, 몇 나노미터 화장으로 볼 건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따라서 그냥 적어주시기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에즈 펌프, 오프 두시면 되고. 파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도 최대값이 있죠. 파장은 항상 분석 조건 나와 있어요. 매스로 조건 문제가. 그리고 피크리드스는 크게 만지실 일은 없는데 이제 시그널이 나중에 이제 찍게 되면 이렇게 피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스테레오가 거의 나왔어. 얘가 사실은 선으로 보이지만 점이 빨리 찍히면서 선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어떤 피크가 조금 브로드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는 좀 뾰족하게 나와야 재현성 있게 면적값이 나오는데 브로드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점을 찍히는 속도를 헤르츠 값을 강제적으로 높여서 빨리 찍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뾰족하게 좀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잘 안 쓰는 거는 너무 높여버리면 베이스라인까지 너무 찌글찌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통 디폴트 값으로 많이 쓰세요. 그 정도, 얘를 만질 정도까지 막 브로드하게 나온 경우는 디폴트가 오. 5일. 예. 이쪽은 만질 거 없어요. 뭐, 물론 타임테이블도 시간대별로 화장값을 변환하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잘 쓰지도 않으세요. 시그널 폴라리티도 포지티브로 보기 때문에 포지티브 주시면 되고, 요거는 보실 필요 없는데 오토 밸런스, 밸런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시그널이 지 맘대로 뭐 마이너스 10, 뭐 1090에서 지금 흐르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석하실 때는 이 y축 값을 0으로 시작을 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x축 값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이 밸런스 기능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오토 밸런스 프리런을 두면 분석 시작 딱 할 때 다 0점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시작을. 근데 지금처럼 그냥 흘릴 때는 지 멋대로 그냥 이렇게 기준을 둬가지고 흐르게 되는데, 이 두 개를 잡았는데 하나는 없어. 그런 건 아닐까요? 상관없어. 하나만 더. 저쪽이 더. 이게 지금 흘리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압력이 여기 표시가 되고, 그죠? 80 몇 점, 85. 아까처럼 메탄올에서 AC, 뭐 물로 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 근데 그거를 이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이 그래프를 두 개를 설정을 해놨는데, 하나는 데이터 시그널 값을 보고, 하나는 압력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플로차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 기준은 여기 찍어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 기준.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먼저 안정화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어드저스트를 누르면 현재 흐르고 있는 거로 조정이 되고, 이때 보시면 플레이타에 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압력은 1바 이상을 벗어나, 분석할 때 1바 이상 흔들리게 되면 피크가 나오는 시간대의 제한성이 많이 좀 흔들릴 거예요. 항상 5분대에 나와야 되는 피크인데 흔들리게 되면 갑자기 4분에 나올 때도 있고 6분에 나올 때도 있고, 그 시간이 변하면은 얘가 그물질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항상 이 압력은 안정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1바 이내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보다는 이 그래프를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항상 켜놓는 거예요. 압력 부사가 1도 아니네요. 1바, 2바 이상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 선은 UV 시그널 선이에요. 근데 VW들은 되게 감도가 좋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이 엄청 플랫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0점대 단위까지 소수점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새 장비이기 때문에 아직 램프가 제대로 지금 뭐라고 그러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안정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서 좀 흘리셔야 되고, 지금처럼 뭐 안정화됐다고 치면은 이렇게 안정화 시킨 다음에 항상 분석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압력도 넣고 시그널도 넣고. 그래서 미리 켜서 좀 흘려보신 다음에 안정화되고 그때 이제 찌르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압력이 중요한 게, 이 컬럼 썼을 때 그리고 이 용매를 똑같은 분석 쪽으로 썼을 때 항상 100 뭐 이런 식으로 85바가 나왔는데 어느 날 200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피크가 나오는 시간대가 현저히 뭐 빨라지겠죠. 압력이 좀 빨라지니까, 압력이 세지니까. 그럼 어쨌든 압력이 기존에 85바 걸리던 게 200바 걸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희로 이제 전화하셔야 돼요. 저희가 오는 거. 그래서 대부분 NC는 거의 펌프 tum이죠. 아니면 너무 뭐 흔들리면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도 저희가 가게 되는데, 그럴 때가 가장 많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램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되게 되면 이 시그널이 엄청 흔들릴 수도 있고, 베이스라인이. 그리고 얘가 아예 켜지지가 않아서 빨간 불이 켜지면서 이그니션 페일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뜰 거예요. 이건 안정화는 얼마 정도 우리가 유지를 처음에 사용할 때? 선평할 때 그냥 이 그래프가 플랫하게만 가시면 돼요. 이건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노란불인데도 펴지긴 하네요. 네. 노란불이 있는 상태인데 펌프가 펌프는 가요. 가네요. 네. 용매가 안 밀릴 거 아니에요, 그냥. 용맥이 밀려요. 펌프는 노란불이어도 펌프 이거 유량 설정하는 거는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노란불이어도 용매가 밀린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의 만약에 분석 조건이 작다. 그러면 방금처럼 펌프 조건도 좋고 컬럼 오븐 조건도 좋고 화장 조건도 좋았어요. 하나의 분석 조건을 만드셨으면 이 분석 조건을 저희가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이 메뉴에서도 메소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메소드 창이 있어요. 메뉴가. 여기서 내가 짠 메소드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불러오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짠 거를 테스트 오늘 날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옆에 보면 경로가 나타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오픈랩 캠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에 캠32라는 폴더에 깔려요. 그리고 찍힌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메소드 파일은 이 1폴더 안에 각 메소드 폴더, 데이터 폴더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메소드는 메소드 폴더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 제가 방금 저장했던 애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저장이 되고, 여기 메소드가 불러와지겠죠. 그리고 이걸 딱 누르시면 원래 로딩 세이브가 있으면 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불러왔던 애들은 여기 화살표 누르면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안정화가 됐다 싶으면 시료를 넣으시고 인젝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파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인젝트라고 뜰 거고 자동으로 분석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또 누른 다음 다시 올리. 네, 올리셔도 돼요. 그건 계속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조금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주사기가 꽂혀서 주입이 되잖아요. 근데 시료를 주입하고 바로 빼시는 분도 있고 끝날 때까지 계속 꽂아 놓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꽂아 놓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빼면은 아마 이제 중간에 압력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 로드로 올리지 말라고 이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젝트 상태로 놔두라고. 그건 상관. 올려도 상관없는데 그건 상관. 보통은 안 건드죠. 안 건드는 이유가 압력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사기도 안 꼽는 거죠. 안 뽑고 이렇게 분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났어요. 근데 에러 메시지가 더 정확히 보고 싶으실 때는 로그북이라고 여기 책 모양이 있어요. 온라인 로그북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LC가 실행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돼요. 뭐 UV 램프가 켜지고 꺼지고 서머스탯 온도 컬러 부분이 꺼지고 다 나타나는 메소드가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시면 이 로그북을 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메시지가 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건 교육 다 끝나고 장악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획득을 했어요. 시간이 다 왔고 분석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오프라인을 들어가셔서 데이터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천일에 500만 원 오토 샘플로 안 돼요? 모자가 그냥 수입을 1,000만 원. 1000만 원? 아니 내가 1,000만 원 넘는다. 그냥 전날에 어땠어요? 1,500만 원 가까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자꾸 저 1,000만 원을 기억하는 이유가 1,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작년에 1,000만 원이라서 찾아봐야 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 같아. 수샘플로 꼭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한데. 시렌지 100개 사줄게요. 오프라인 키시면 물론 온라인도 똑같은데 여기 온라인도 물론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가능해요. 똑같이. 근데 보통 두 개 창 켜놓고 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보시면 찍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데모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그냥 에즐런트에서 데모로 넣은 데이터 파일인데 얘는 DAD라고 하는 UV 검출기를 찍은 건데 이 DAD는 파장을 여러 개 동시에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만 불러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근데 피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분석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스탠다드 각기 다른 농도의 스탠다드 3개를 불러와가지고 검량선을 그리고 미지 농도의 샘플을 불러와서 정량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데모로 가져온 게 위에 3개는 스탠다드 샘플이에요. 그리고 얘는 미지 시료, 미지 농도의 그 샘플이에요. 보시면 얘는 0.1 ppm, 0.2 ppm, 0.5 ppm이에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데이터를 불러오시게 되면 이 피크의 면적을 구해야 돼요. 모든 데이터 그 해석을 하시려면 일단은 A력 값을 구해야지 해석이 가능한데 얘는 지금 데모라서 일단은 다 돼서 나왔는데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적분하는 거. 적분을 해서 면적 값을 구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오토 인테그레이션도 가능은 해요. 근데 오토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 0분부터 뭐 지금 7분, 8분까지잖아요. 8분까지 자동 적분을 하겠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은 적분이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조금 튀어나오는 데까지 적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인테그레이션 이벤트. 거의 모든 분들이 이거 사용하세요. 이벤트 들어가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접근을 할 거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이 테이블은 요 피크들, 적분이 된 피크들의 뭐 위드스값, 높이 보면 여기 나왔죠. 높이, 에이리어 값 이렇게 다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조정해야 될 거는 이쪽 부분. 근데 대부분 조정하는 거는 에이리어랑 하이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데 쉬워요. 에이리어는 옆에 보시면 에이리어 값이 방금 오토 인텍을 했기 때문에 에이리어 값이 나타나잖아요. 전체.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이게 두 개죠. 4.2분이랑 6.7분 여기 위에 시간 나와 있고 여기 4.2분이랑 6.7분은 600 이상이잖아요. 500. 그러면 하이트에다가 500 정도. 그러면 높이가 500 이하인 애들은 접근하지 말아요. 500 이상만 접근을 해요. 500 누르고 이 버튼이 실행창이거든요. 인테그레이트 커런트 포먼트 그러면 접근해요. 그럼 제가 그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근데 면적값이죠. 높이가 아니라 면적값. 높이는 지금 160. 보면 얘는 160이고 얘는 120 정도 되잖아요. 높이는 한 100 정도. 헷갈렸어. 아까 에이리어 값이었는데. 주시면 요 높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빼겠다. 에이리어 값보다 높이가 좀 더 보시기 편할 거예요. 높이는 Y축값만 보고 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피크가 높이가 작은 애도 있고 높은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에이리어나 하이트로 간단하게 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인테그레이션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피크가 다 높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시간대별로 잘라서 없앨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창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첨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나씩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 인테그레이션을 하나 불러오세요. 그러면 요 선이 하나 생기죠. 예를 들어서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찍고 또 하나 생기죠. 밑에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제가 찍은 대로 시간대별로 인테그레이션 메뉴 창이 생기고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0분부터 4분, 4.014분까지는 오프예요. 접근을 하지 말아라. 근데 4분부터 이 피크 사이 4.4분까지는 온. 인테그레이션 해라. 또 이 사이에는 오프해라. 이 이후에는 온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요 메뉴에서 나가시면 되잖아요. 이게 저장하고 나가기. 요게 그냥 나가면 저장할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적분이 일단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보면 여기도 똑같이 아까 분석 조건도 .m이라고 해서 메소드라고 하는 폴더 안에 메소드라는 파일로 다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접근하고 검량성 그리고 하는 것도 다 이 메소드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방금 접근한 것도 하나의 메소드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 불러온 스탠다드도 딱 똑같은 시간대 4.2분 똑같은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농도만 다르지 피크 높이라든지 에이리어 것만 다르지 나오는 시간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했던 인테그레이션 조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얘 불러와가지고 그냥 그 메소드만 불러오시면 방금 예를 들어서 제가 접근을 해서 메소드 파일 저장을 했어요. 그럼 얘도 그냥 접근하기 귀찮으시면 이 메소드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불러오면 알아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 접근하셔도 되고. 방금처럼 접근을 하시면 지금 3개의 스탠다드에 대한 접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검량선을 이제 그려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검량선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거든요. 방금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적분 다 끝났고, 근데 적분이 끝난 이 두 개의 피크에 대해서 각 세 개의 농도 검량선을 그려야 되는데,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세팅을 먼저 들어가셔서, 이거는 나머지 만지실 필요 없는데 어바운트 유닛 단위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뭐 ppm, ppb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그램 퍼 리터 형태로 바꾸셔도 되는데, 얘는 지금 데모 데이터가 미리그램 퍼 밀리리터로 되기 때문에 똑같이 바꾸고 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진행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New Calibration 탭으로 불러오세요. 근데 제가 찍은 스탠다드의 농도는 항상 알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알고 있다고 치고 0.1이잖아요. 여기 농도만 적어주면 돼요. 이 디폴트 어마운트에다가 처음에 제가 처음 불러온 레벨 1으로 설정될 거고, 디폴트 어마운트에는 0.1만 써주시면 돼요. 단위는 제가 아까 설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OK 누르시면 요 두 피크에 대한 첫 번째 검량선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불러오셔서, 뭐 애드레벨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레벨 하시면 첫 번째 했던 애는 레벨 1이잖아요. 두 번째 농도는 레벨 2로 설정을 하고 농도값만 적어주세요. 0.2. 그러면 두 번째 검량선이 보여지게 되고, 캘리브레이션 검량선 테이블이 또 추가가 될 거예요. 4.2분에 대한 피크 레벨 1, 6.7분에 나온 피크에 대한 레벨 1.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높은 농도를 불러와가지고 똑같이 애드 레벨을 하셔서 0.5. 그러면 검량선 3개가 그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최소 검량선 3개를 걷거든요. 더 정확하게. 다른 데는 막 5개까지 건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 피크 2개에 대한 검량선 작성 끝난 거예요. 다 자동으로 돼요. 보통은 메소드 아까 저장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검량선까지 다 그리고 나서 메소드 저장하시면 똑같은 그냥 뭐 스탠다드 찍고 분석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 메소드 불러와서 바로 적용시켜도 돼요. 귀찮으시면. 원래 정석 FM대로 하시려면은 항상 분석하실 때마다 스탠다드 찍어가지고 검량선 그려서 하는 게 맞는데, 너무 급하시다. 그러면 지금 검량선 작성한 거를 메소드로 저장하셔가지고, 그 메소드라는 건 농도 값을 얘가 인식한다는 뜻인가요? 검량선 테이블을 그려주고, 네. 그러면 이제 검량선을 불러와가지고, 검량 테이블을 불러와가지고 미지 농도의 샘플을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그냥 정량만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다 계산돼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뭐 적분이고 검량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농도를 알고자 하는 샘플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얘는 스탠다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피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샘플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4.2분이랑 6.7분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똑같은 조건으로 적분을 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따라가요. 근데 얘는 다 적분돼도 상관없어요. 다 적분돼도 정량 그 데이터에서는 이 두 개만 인식되기 때문에 다 적분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제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이 피크의 시간대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름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컴파운드라고 캘리브레이트 탭에 적혀 있죠. 예를 들어서 4.2분 때 나오면 ABC 들어가고 얘는 이게 적혀.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 그래픽 옵션 가셔가지고 시그널 옵션 들어가시면 컴파운드 네임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이런 식으로 A, B, C, D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레포트를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요. 여기서 할 게 없어요. 그 레포트 하기 위해서는 이 캘리브레이션 메뉴 옆에 레포트 메뉴가 나와 있는데,
레포트도 마찬가지로 일단 설정 먼저 하셔야 돼요. 보시면 레포트 세팅 옆에 정량 세팅이 있는데 칼큘레이션 모드, 칼큘레이트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우리가 보통 찍는 게 스탠다드 찍어서 캘리브레이션 그려가지고 정량 보면 보통 외분 표시법이거든요. 이게 ESTD예요. 더 정확히 보시는 분들은 막 ISTD 그 인터널 그 스탠다드 찍어가지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ESTD. 그리고 정량은 에이리어를 기초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하셔야 계산이 되거든요. 이걸 항상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고 이 레포팅 세팅은 레포트 양식을 일반적으로 숏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량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건 직접 다 보시면 되는데 디테일 누르시면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지만 이 검량 캘리브레이션 커브까지 그 레포트에 추가를 해가지고 보실 건지 아니면은 뭐 풀 내가 설정한 아까 그 메소드 있죠 장비 메소드 그 분석 조건까지 다 레포트에 나오게 할 건지 그렇게 다 설정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숏으로 많이 보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데스티네이션 레포트를 하게 되면 분석이 다 끝나게 되면 프린터로 나오게 할 건지 스크린으로만 나오게 할 건지 동시에 다 하게 할 건지 파일로도 볼 수 있어요. 저장 레포트 파일을 일반적으로 PDF로 많이 저장하거든요. 이름 정해가지고 그래서 파일로 저장까지 할 건지 근데 프린터 안 하고 파일로 안 하실 거면 그냥 스크린으로만 보실 거면 스크린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파일도 마찬가지로 PDF,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 다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PDF 파일이 깔끔하기 때문에 PDF 파일을 많이 보시죠. 그리고 엑셀 파일도 아마 수정은 안 될 겁니다. 데이터 조작을 막기 위해서 락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두시면 이제 PDF로 스크린을 뜰 건데 보시면 뭐 뷰 레포트 파일 누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단축키 누르면 저기 와서 보시면 저걸 몰랐어. 레포트 하는 거. 칼리브레이션 GC랑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자체가 똑같아요. 엑셀에 넣어서 이게 항상 처음 키면 좀 느리대요. 다 아셨죠? 그럼 이거 찔찔 부르잖아요. 언제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칼럼은 네. 칼럼 그 분석 대상에 따라 바꿔야 되잖아. 그 기존에 쓰던 칼럼에서 새 칼럼 꽂을 때는 네. 어떻게? 저기 잘 나가서 풀러서 풀어서. 잘 꽂으면 돼요. 근데 근데 컬럼을 바꿀 정도로 거의 C18을 주로 쓰거든요. 아니 저희는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칼럼 쓸 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 바꿔서 끼면 돼요. 그러면 가령 뭐 이전의 칼럼으로 이제 한번 테스트를 네. 했어요. 네. 한번 검사를 하면 그 안에 그 퍼지기 샘플들이 전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퍼징 계속 정제된 오래 상태로. 해줘야 돼. 클리닝을 항상 하셔야죠. 그거 씻어줘야 되는 거지. 예. 그럼 그냥 흘려서. 예. 용매 흘려가지고 좀 클리닝 하시고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러 보관할 때도 유용매 채워가지고 보관하셔야 돼요. 용매 그 컬러 많이 말라 있으면 좀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워진 상태로 이제 굳어있어. 이렇게 좀 못 써요 그러면? 아니 써봐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결정화가 일어나서 압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매달린 것 같아요. 빼서 아예 막아놔야 되는데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클리닝이 깨끗이 돼 있고 이렇게 딱 차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써보니까 압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쓰고 그냥 아니 클릭은 했어요. 제가 썼으니까 제가 얍. 클릭했는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쓰니까 저거 만들기 쉽지 않다. 계속 아니 그러니까 관리 계속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닌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 흘려줘야겠다. 여기 자주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네. 쓸 때만 확 쓰고 그 다음에 휴지기가 길어요. 들어가면서 쓰니까 오늘 하나 제대로 모르겠어. 그때만 잠깐 바짝 썼다가 잠깐만. 이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이 LC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안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제일 안 좋아. 모든 다 쓸 수 있고. 이게 어떻게 하면 고장낼 수 있어요? 펌프 아까 말씀드린 펌프랑 막히는 게 그러니까 막히는 건 뭐예요? 필터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샘플 그때 반드시 필터를 하셔야 되고 아, 컬럼이 막히던가 아니면 펌프 쪽이 문제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입자 상태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입자까지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고르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는 필터를 프레이즈 필터 우리 쓰는 거 실린 필터 한번 하시고. 얼마 크기 얼마짜리죠? 0.45 근데 컬럼은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나 쓸 수가 없는데 저 용매가 메탄올이 LC용으로 따로 팔거든요. 이런 거 사셔야 되고 컬럼도 이거 주신 게 하나 주시긴 했거든요. CAT로 노멀하게 쓰는데 그래서 그거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 특이한 걸 하신다 그러면 컬럼을 생각할 거를 따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컬럼 가격은 한 100만 원. 네, 100만 원 정도. 사면 오래 쓰니까요. 막히지 않으면 오래 쓸 수 있는 거니까. 가격은 그리고 실린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 같이 쓰시면 되고 깨지면 깬 사람 다 사고 유리 실린지거든요. 아 유리 실린지라 해야 돼. 네, 우리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이걸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지르면 돼요. 네, 이걸로 100을 저는 주로 뽑아서 여기 쓸 때는 100 뽑아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쓰는 건 20밖에 안 되게 나머지는 거의 드리는 거예요. 이거 빼서 여기다 넣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서 꽂은 다음에 쭉 내려놔. 네, 그래서 아까 이걸 매달아놓는 말씀이셨거든요. 이게 끝에 필터 있나? 네? 네? 이 끝에 필터가 따로 아니, 여기 필터 없어요. 아니 네. 아까 우리 일회용 그냥 0.4 마이크로짜리로 샘플 어떻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샘플을 이렇게 얘를 까야돼요. 까가지고 그리고 하신 다음에 이것도 반드시 씻어주셔야 돼요. 안 씻어주면 여기가 이 안에서 뭘로 막히니까 씻어요? 자기가 쓴 용매로 하는 거죠. 세제로 드시나요? 세제로 기질이죠. 일단 알코올이나 뭐 EM 발효액 이런 거 써도 돼? 친환경 세제. 지금 레포트 어떻네요? 기본 숏 스타일로 해서 나오게 되면 네, 예쁘게 나왔어요. 위에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해서 하는지 그대로 나오죠. 샘플 불러왔을 때 그 데이터 그대로 나오고 이름 설정은 이름 말씀드린 건 이름 써야 좀 레포트에서도 우리 구분되기 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넣어주고 날짜 이것도 뜨고 지금 적용한 거는 4.2부랑 6.715 분에 나오는 피크에 대한 어마운트 이게 농도거든요. 0.2, 0.18 이런 식으로 이게 끝이에요. 단위는 아까 제가 캘리브레이션 세팅해서 단위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눌러야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나타나요. 이 소프트웨어 상에서는 못 되고요. 이제 만약에 디테일을 바꿨다. 그래서 불러오면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캘리브레이션 커브 이두 피크에 대해서 커브가 다 그려져요.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쓰시면서 이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책 보시거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인젝터를 누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약간 지금 매뉴얼이 굉장히 불안정한 유닛인데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거 재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농도 차에 따라서 시간 아까 4.71분 이런 게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펌프만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펌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얘가 재현성- 이렇게 누르는 순간이 온이 되는 거라고 그때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눌러야 스타트 신호가 가요. 얘는 안 그렇거든요. 여기 로드 있잖아 우리. 아니 로드에서 인젝트 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야 돼요. 온 이렇게 눌러야 돼요. 저거는. 네, 이거는. 얘는 이제 인젝트를 가게 되면 안에 스타트 케이블이 여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면 이게 그래도 정확하다는 거죠. 자동으로 가죠. 이걸 제가 좀 장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한번 찔러 넣는 거를 시범을 있으세요 지금? 유리선 같은 이것도 거 없잖아. 없어요? 아니 저거 여기 유리선 시그마커 약간 누르시면 돼요. 스타이프닉스나 뭐 말리엑스 같은 거